안녕하세요. 30대 후반 동갑 커플입니다. 남친은 공기업에서 10년째 근무 중이고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17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귄 지는 1년 정도 되었는데 나이가 나이다 보니 남친이 은연중에 결혼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솔직히 저는 남친과 사귀기 전부터 결혼 생각이 없었기에 혹시라도 결혼 상대를 찾는 거라면 나는 아닌 것 같다 하고 말했었고 제 말에 남친도 결혼 생각이 없다 하기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초반에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좋았었죠. 그런데 사귄 지 1년이 조금 안 되었을 무렵부터 남친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은근히 결혼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대놓고 결혼 얘기를 했다면 딱 잘라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이라도 했을 텐데 그냥 은연중에 우리 같이 살면 말이야.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런데 남친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꾸 거슬리는 말을 같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가 제 명의이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데 남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다른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우리 같이 살게 되면 지금 자기가 사는 그 아파트에 살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오늘 또 그런 말을 하기에 순간 빡쳐서 왜? 대리 사이라도 하려고? 하고 물었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부모님이랑 불편해서 어떻게 같이 살아? 부모님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셔야지. 이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멍멍이 소리인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당황하면 말이 안 나온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잠시 정신을 가다듬고 헛웃음을 치며 누가 너랑 결혼해준대? 부모님을 내보내라니. 진짜 어이가 없다. 하고 말했더니 장난으로 한 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며 적반하장으로 정색하면서 짜증을 내는 겁니다. 한두 번 한 말도 아닌데 장난이라고 예민하게 군다니요. 남친이 저런 식으로 나오니 저도 짜증이 확 올라와서 대화를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이런 적이 없었기에 많이 당황했는지 어버버거리며 어딜 가냐 어쩌나 하며 따라 나오는데 더 얘기를 하게 되면 큰 소리가 날 것 같더군요. 마침 그쪽이 백화점 근처였기에 택시가 많이 서 있는 쪽으로 빨리 걸어가서는 바로 택시를 타버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내내 남친에게 카톡이 오는데 미안하다는 말 하나 없이 제가 너무하다는 말뿐이더군요. 이게 기분 나쁜 게 이상한 건가요? 집에 도착했더니 남동생 부부가 와 있기에 하소연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남친과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줬습니다. 남친이 남동생 부부와도 자주 만났었고 연락도 주고받는 사이거든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남동생과 올케는 괜찮은 놈인 줄 알았더니 글러먹었다며 헤어지라네요. 정리를 해야 하는 타이밍이 맞는 거겠죠. 후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헤어졌습니다. 댓글을 보다 보니 공기업 얘기가 있길래 한마디 덧붙이자면 저도 남친의 정확한 연봉 같은 건 모르는 상황입니다.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대신에 복지가 좋다고 말한 적은 있었던 것 같네요. 집이 있는지 재산이 어떤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제가 물어본 적도 없었고 전 남친이 말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동생 내외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영 아닌 것 같다며 그냥 헤어지라고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부모님 부양 얘기를 하는 분들은 대체 뭔가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서울거리지만 일을 하고 계시고 연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명절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생각을 좀 정리하려고 근무 핑계를 대며 나중에 이야기하자 했더니 이후로는 연락이 없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어제 전 남친이 오해를 풀고 싶다며 만나서 얘기를 하자 하기에 퇴근 후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아무렇지도 않게 밥 뭐 먹을래?
하더라고요. 그냥 없던 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 밥은 됐고 차 마시면서 얘기나 하자 하고는 바로 카페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 그런지 본인의 평판 같은 것에 엄청 예민한 사람이라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일부러 전남친 회사 근처 카페에 가서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먼저 그간 남친이 했던 말에 기분 나빴던 점과 생각했던 걸 다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을 들으면서 전남친이 흥분을 하는 것 같긴 했지만 아무래도 아는 사람들이 몇 있는 것 같아 다행히 큰 소리가 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 말에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기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단호하게 우리 그냥 정리하자 하고 말했더니 그제야 사과를 하더군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 내 뜻을 오해한 것 같다. 나는 그냥 네가 좋아서 같이 살고 싶어 한 말이었다. 내가 생각이 짧아서 말이 잘못 나왔다. 미안하다. 하고 말하는데 저는 그 말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를 좀 일찍 하지 그랬냐. 이제는 사과를 받고 싶지도 않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사과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냥 헤어지자. 하고 말했었죠. 제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그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 진짜 고집 세다. 였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아침에 전남친에게서 전화가 한 번 오고 카톡으로도 전화를 해달라며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그냥 무시했더니 답답했는지 동생한테도 전화를 했다는데 동생도 안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전남친이 저희 집 동네는 알고 있지만 몇 동 몇 호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늘 차를 가지고 다녀서 중간에서 헤어졌거든요. 찾아올 일도 없었고요. 사실 조언을 바라고 썼다기보다는 그냥 속이 답답해서 하소연을 하고자 쓴 거였고 정리할 생각으로 쓴 거였습니다. 댓글들을 보고 확실히 마음을 먹게 된 건 맞지만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 며칠 동안 시끄럽던 속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호구라고 나무라던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왜 님도 헤어지자고 하기 전에 결혼하고 네 집 가서 살란다. 네 부모 다른 데 가서 살라 하고 집 명의 너한테로 해달라고 해라. 그렇게 말해보지 그랬어요. 뭔 세상에 그런 거지 중에 날거지가 다 있대요. 공기업이면 다야. 퇴직하면 50억쯤 받는 사람인가? 두 번째 댓글. 전남친이 평소 생각하던 것을 쓰니한테 훅 찔러보고 아니다 싶으니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며 농담도 못하냐는 식으로 둘러댄 거였네요. 님이 덥석 물어주기를 바랬는데 냅다 차인 거고요.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댓글. 지금쯤 발을 동동 구르고 있겠네요. 비호는 무슨. 결혼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인데 님을 놓치기 싫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지 나이에 연애도 어려운데 돈도 잘 벌고 집 있는 여친이 생기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얻는 꼬셔서 결혼을 해야 하니 사리분별 못하고 본심이 막 튀어나온 거죠. 잘 헤어지셨습니다. 네 번째 댓글. 제가 비혼주의인데 남친도 비혼주의라길래 서로 잘 맞다며 잘 사귀었습니다. 대화도 연인들이 할 법한 우리 결혼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대화도 전혀 없었고요. 편하다면 편했는데 제가 당시 독립을 안 하고 부모님과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건 무섭기도 하고 뭐 직장도 가깝고 부모님과도 사이가 좋았기에 독립하지 않았던 건데 남친이 왜 독립 안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돈 아끼려고 부모님과 사냐고 묻길래 5년 전에 미리 증여해준 아파트가 있다. 거긴 월세를 줬다. 혼자 사는 건 무섭고 난 부모님과 사는 게 즐겁다. 그래서 독립 안 할 거다. 하고 말했더니 갑자기 뜬금포로 그럼 우리 결혼하면 거기서 살면 되겠네. 하는 겁니다. 당황해서 엥? 우리 비혼주의잖아. 했더니 실은 요즘 너랑 데이트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 같이 살고 싶어.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놔줄게. 난 비혼이니 다른 여자랑 결혼해. 하고 말했었죠.
그때부터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 나중에는 화냈다, 달랬다,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5번째 댓글. 끝까지 지 잘못을 인정 안 하네요. 여자 부모 몰아내고 그 집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 여자가 고집이 세다며 비난하고 가스라이팅을 한 겁니다. 정말 최악이에요. 여자분이 똑똑해서 다행이네요. 멍청한 여자들은 벌써 부모를 몰아냈겠죠. 6번째 댓글. 저런 분류들이 어딜 가든 한두 명씩 있습니다. 지들 뜻대로 안 되면 고집 센 거고 이해심 없는 거고 이기적인 거죠. 거기까지 하고 나서도 안 먹히면 오해를 한 거고요. 얍삽이 같은 게 꼼수를 쓰다가 딱 걸렸네요. 쓰니 멋집니다. 7번째 댓글. 이쯤 되면 고집 세다는 말이 칭찬이 될 지경이네요. 꼭 지들 말대로 안 해주면 고집이 세다고 하더라고요. 헤어진 건 잘하셨지만 요즘 뉴스 보면 흉흉한 이야기가 많으니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꼭 안전이별하세요. 후기 보고 속은 시원하지만 남친이 정상인이 아닌 것 같아 걱정됩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